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아는 그분이 또 사고를 쳐서 관련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은 갑자기 왜 또 이럴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랑 달리 목차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트위터는 투자 기업으로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서 시장을 다 헤집어 놓으셨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왜 인수할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기본 데이터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시가총액은 약 한 42조 원 정도 됩니다. 회사가 처음 상장했을 당시에 그 정도의 지금 수준이에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아쉬울 거예요. 2017년부터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아주 열심히 했죠. 트럼프의 트위터 효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주가도 좋았습니다. S&P랑 비교해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5년 차트거든요. 또 노란색 선이 트위터인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요때 2020년, 2021년 때 되게 잘했지만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갭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최근 1년간 많이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건 최근 3년인데 3년을 보면 거의 S&P랑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트위터는 원래 ETF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타났죠. 그래서 머스크가 1대 주주가 되자마자 기존 최대 주주였던 뱅가드가 바로 추가 지분을 매입해서 다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10%가 넘습니다. 트위터는 다른 SNS랑 약간 달라요. 영상이 대부분 다 주도를 하고 있죠. 사진과. 그런데 텍스트 기반의 SNS입니다. 그리고 140자로 제한이 돼 있죠. 팔로워의 상위 계정이 정재계 인사가 다수예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다른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 정도로 연예인이나 준연예인급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실상 상위 랭크를 다 잡아먹고 있는데 트위터는 팔로워 상위 계정이 대다수 정재계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의 의견이나 생각 전달에 효과적인 플랫폼이고 사람들도 여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왜? 워낙 검증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가짜뉴스의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은 트위터를 새로운 뉴스나 긴급 소식을 빠르게 얻는 창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뢰가 높다는 말입니다. 얘네들은 주요 수익 모델이 광고입니다. DR, 다이렉트 리스폰스인데 이게 타겟 광고예요. 페이스북이 잘하는 거. 고객마다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딱 갖고 와가지고 얘가 도대체 뭘 좋아하지? 그러면 얘한테는 A라는 광고를 때려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DR인데 이거보다는 트위터는 브랜드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위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DR 광고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가 더 비쌉니다. 타겟 광고다 보니까 트위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광고가 대부분이고 이 광고 비중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재작년에 큰 뭔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DR 광고도 많이 늘릴 거고 엄청 열심히 할 거고 지표도 엄청 늘릴 거예요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바로 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 뻥카였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더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광고의 비중이 90%가 넘죠. 그리고 미국과 글로벌을 나눠보면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광고로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광고로 먹고 살 건데 미국과 글로벌이 반반 정도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표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DAU, Monetizable Daily Active Usage인데 현금화할 수 있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이죠. 2021년 기준으로 2억 명이 좀 넘습니다. 2억 명이 좀 넘는데 대부분은 다 해외예요. 미국은 20% 언더고 해외가 지금 80%가 넘습니다. 성장률도 해외가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ARPU죠. Average Revenue Per User입니다. 유저당 도대체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는가 인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5배에서 6배 정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DAU가 적어도 ARPU가 높다 보니까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글로벌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ARPU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SNS랑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 요 세 개를 비교했는데 북미만 보면 페이스북이 압도적이죠. 트위터의 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 같은 경우도 유럽, 아시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애들보다 트위터가 더 낮아요. 트위터의 전체 평균이 12.5달러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트위터가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수익화에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도 글로벌 IB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마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과 비교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GP 마진도 그렇고 OP, MP 마진 전부 다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GPM이 80%대고 OPM이 40%대고 MPM이 30%대거든요. 약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정도 되고 PE는 올해 이제 40배 쭉 내려가긴 하는데 엄청나게 뭐 싸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영업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거진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게 참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면 결국 트위터는 매출 규모를 더 높여서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어야지 마진이 높아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트위터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많고 이미 페이스북이 지금 다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한 만큼만 해도 사실 마진이 높아질 여지는 많이 남아있기는 하죠. 결론을 내보면 현재까지의 트위터는 투자 대상으로서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많이 주가 빠지면 한번 볼게,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내용이 알려진 게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한적인 정보만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뇌피셜로 풀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숫자 기반이라기보다 구두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제 상상력에서 거의 나왔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분 9.1%를 매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죠.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뱅가드가 바로 추가 매수해서 최대 주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뭐 머스크가 지분 매입한 거 발표하고 나서 트위터 이사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지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트위터 지분 100%를 주당 54.2달러에 현금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최선이자 최종 제안이라고 본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불발된다고 하면 주주 지위를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그냥 팔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팔겠다. 나 1대 주주야. 뭐 지금 2대 주주인데 거의 한 지분 10% 들고 있죠. 10% 들고 있으면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아마 신저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니 이사회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포이즌 필을 발동을 했어요. 이 포이즌 필이 뭐냐면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어쨌든 불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방어책을 갖고 있는 건데 기존 주주들이 새로운 주주 말고 기존 주주들이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 기업을 얼마에 살려고 했어. 근데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 이런 거를 되게 싸게 받아갖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자의 지분을 많이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맨 처음에 한 100만 원만 써도 이 회사 인수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써야겠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을 이제 인수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4.9% 이상 지분 확대 시부터 발동하게 된다고 트위터 이사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금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보면 보유 지분이 있죠. 지금 한 10%, 9% 정도 있는데 그거 제외하면 약 39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 필요합니다. 머스크 자산이 2,500억 달러여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머스크의 자산의 대부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팔면 되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팔면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대주주는 원래 세금 많이 내요. 그리고 대주주 영향력도 내려가겠죠. 아무리 조금만 팔아도 이거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이죠. 근데 테슬라 보유지분 가치의 25%까지만 가능합니다. 워낙 변동성도 큰 주식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뭐 더 받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50조 원 가까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현금으로? 그거는 의문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트위터에서 포이즌필 발동해서 14.9% 이상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한 30% 40%를 샀어요. 그렇게 되면 트위터의 기존 주주들이 포이즌필 발동이 돼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되겠죠. 또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혼자서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치면 혼자서 돈 주고 혼자서 이제 이 회사 장악하고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4.9%씩 만약에 이거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7명이 필요해요. 법인 7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말들이 많아지겠죠. 영향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좀 있기는 해요. 왜 인수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트위터는 사실상 공적인 광장이 됐고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뭔가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트위터는 지금 그렇지 않다. 내가 가가지고 바꿔놓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에 산적한 일이 진짜 산더미 같거든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왜 갑자기 이걸 인수할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켜 주겠다는 명분은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려봤어요. 얘가 도대체 왜 이거를 갑자기 생뚱맞게 인수를 할까? SNS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가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이게 지금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1년 혹은 2년 안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할인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미 발생을 했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성장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3, 40%씩 빠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할인이 생깁니다. 테슬라는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테슬라도 한 20% 거의 30% 가까이 빠지긴 했는데 그나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 많이 하는 걸로는 버티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미 테슬라 영상에서도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자동차 판매하는 걸로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금 밸류에이션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 회사가 퀀텀 점프를 하는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실제로 재무제표에 꽂혀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 2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맨 처음에는 거의 시제품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연결된 것들인데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도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높아져야겠죠. 그래야지 밸류에이션이 안 까이니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창구를 좀 필요로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창구가 필요했던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는 인스타 등과 달리 정재계 인사들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믿을 만한 창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믿을 만한 창구를 지금 내가 관리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관리해. 머스크의 꿈과 희망을 전파할 창구를 머스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밸류를 충족시켜줄 기술이 올라오기 전까지 투자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기대치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일론 머스크는 돈 계산이 아주 정확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두꺼운 그 까만 책도 있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얘기된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가 절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돈 계산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꿈과 희망을 그냥 머릿속에 심어놓고 야 가자 이게 아닙니다. 계산을 다 해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쓴 돈은 한 3조 원 정도 썼어요. 지금 평균 단가를 보니까 한 $3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1월 한 20
8일 정도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4월 초까지 했는데 거기에 평단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35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쓸 돈은 얼마냐면 제가 포이즌필 발동을 우려해서 지분 100% 인수를 안 한다고 우선 가정을 했어요. 하면 당연히 돈이 이제 많이 들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9%인데 지금 14.9%면 거의 한 6% 정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평단 35달러보다는 좀 더 높게 사야 되거든요. 이미 거의 54달러에 산다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지분 매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분 매입하는데 총 5조 원 정도가 사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쓸 돈이 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고 수익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수익을 폐지? 근데 광고는 지금 매출의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광고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다 포기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매출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매출을 0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매출이 없을 때 돈을 얼마나 쓸까 1년에 보니까 2022년에 영업 비용이 한 3.5조 원 정도 됩니다.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2년에 영업 비용이 3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년만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매출원을 다른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2년 정도는 돈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7조 원 정도가 지금 듭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얼마죠? 대충 한 15% 정도 된다고 봤죠. 그러면 15 곱하기 7 하면 대충 한 1조 원 정도가 2년 동안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돈은 약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시총이 한 12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할인이 여기서 세게 들어가서 디스카운트가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여기서 날아가는 시가총액이 한 375조 원 정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15%가 넘게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스크의 가치가 지금 한 210조 원 정도 되는데 얘도 이제 디스카운트를 30% 받으면 거의 한 6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6조 원을 사용을 해서 본인의 60조 원과 회사의 375조 원도 같이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더라고요. 만약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실패를 했어 라고 하면 트위터 주식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평단이 한 35달러 정도 추정되니까 현재가에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매각했을 때 한 30% 수익이 가능하고요. 한 3조 원에 샀는데 30% 수익이니까 이거 수익금만 한 1조 원 정도 되네요. 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금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막 200조 원 이상 재산이 있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주식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현금 1조 원 들어오는 거는 본인한테도 꽤 크기는 클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치코인 문제가 조금 있었죠. 이슈가 작년 초부터 이제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믿고 다 갔는데 투자하고만 했는데 다 물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원성이 지금 자자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위터로 이목 집중시킨 다음에 이번에도 또 도망간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인수 실패를 만약에 진짜 해서 판다라고 하면 아마 매물이 엄청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많이 팔겠죠. 아마 머스크의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모르겠고 트위터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도구로만 활용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펼칠지 다른 분들은 웹 3.0 막 이런 말씀도 막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존의 사업체와 시너지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누구랑 하는지부터 보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뭐 어쩌면 2탄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건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거 없고요. 오늘은 한 문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은 기존의 영상 포맷과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기업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 뒤, 5년 뒤를 추정하는 것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